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1%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3.4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금리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수혜 업종인 보험업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돼 해운업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60일 종전 협상 시한이 만료됐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히자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나연지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며 7,20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오름세를 모두 반납하고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서 3.5% 하락 마감합니다. 최근 기세를 올리던 시장이 휴장 이후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하락이 단순 차익 실현에 그칠지 아니면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지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투자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 이도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살펴본다면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현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좀 힘들다 또는 뭐 8월 달 좀 풀어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당연 그렇습니다. 뭐 7월 달이 좀 변동성 장세에서 진행이 됐었고 8월 달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모양새를 좀 갖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과 같은 장인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자 그러면은 8월 이런 변동성 장세 안에서 9월 달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번 8월 달은 배움의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배움이 있느냐 결국엔 7월 달까지 변동성 장세에서 손해를 보시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그냥 지켜보시다기보다는 이 8월 달 장세 안에서 규칙성을 갖고 매매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취하신다면 9월 달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방송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특별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칙은 종가 매매의 원칙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장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000피에 바짝 다가섰던 코스피가요. 연휴가 끝난 오늘은 7,200선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지수가 유가 상승과 또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급반락하다 보니까요. 투자자분들도 마음도 복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3% 넘게 빠진 상황에서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좀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좀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양대 지수 모두 다 약간 좀 사춘기에 좀 있는 상태다. 오늘 제가 글귀는 회복 중이라고 좀 지어봤는데 7월 달까지 사실은 우리가 느껴놨었던 것은 뭐냐면 뭐 6월 달 우리가 환호송 안에서 상승장을 보여줬지만 7월 달 변동 장세였습니다. 근데 8월 달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변동성 장세보다 또는 박스권 장세에서 어느 정도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복 단계에 있어서는 시장의 리스크나 이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의미로 7월 달까지 또는 7월 달에 하락과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회복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6월 달까지 취하셨던 매매 전략, 뭐 장중에 뭐 급격한 단타나 초단타 공략하셔서 물론 수익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급등장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코스피가 회복 중일 때는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원칙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특정 단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가란 단어. 자, 보통 이제 종가라는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는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끝나는 가격, 끝나는 주가, 네, 장이 마감하고 나서 해당하는 종가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도현 전문가랑 공략하실 때는 집중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종가가 형성되는 장마감 정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자, 보통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어떤 주가든 간에 이 패턴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을 가져갑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를 장 개시 시간대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끄트머리는 장 마감 정도 하는 시간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이 보통은 시작할 때 많이 급등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매매하셨던 전략이 시작할 때 매수해서 고점에 매수해서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고점일 때 더 고점에서 수익 실현 취한 전략. 6월 달까지는 그 전략이 유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8% 올라가고 있네 해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막판 들어서 5장 막판 들어서 하락 전환이 됐었고 무려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8월 달 장은 회복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장중에 저점까지 기다렸다 매수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들도 사실은 직장인입니다. 자,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그날마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포지션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뭐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날 들어가서 오버나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 돼서는 당연하게도 매도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 마감한 시간대는 주가는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자, 이도현 전문가랑 공략하실 때는 스마트하게 그 확실한 종목들 안에서 주가 가장 낮을 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고점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종가 매매 전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 시장은 좀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회복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요 기준에 있어서 코스피가 9,3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7,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코스피가 8,000, 9,000까지 가는 거 아닌가. 장 초반에 사실은 유효했었지만 제가 앞서서도 이제 회복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루 이틀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미 변동성 장세에서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상승에 대한 추세들이 9월 달까지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해드리는 게 일단은 9월 달까지는 1박 2일만 보자. 매매 전략을 정말 극도로 보유기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보유기간 짧게 가져간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때 정도 우리가 환호를 질렀던 6월 달까지 매매 전략은 전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유하면 더 올라가는데 1박 2일만 매수한 1박 2일만 공략한다?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달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달부터 시장은 변동성 장세에 취해졌고 7월 달은 뭐 보유하면 족족 손실이었습니다. 8월 달 그나마 좀 회복해주고 있는데 이런 장 속에서 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공략하신다면 필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8월 달 전략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게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종가 매매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장
막판에 매수를 해서 바로 다음날 급상승이 보여준다면, 장 초반에 급상승이 보여준다면 그 고점에 안에서 수익 실현 챙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스카이닉스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제 6월달 지금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 예상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220만 원 또는 그 이상 가격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는 뭐 200만 원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6월 20일 이후에 그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가 9,300포인트를 기록해 줬었고요. 그 이후에 단일 종목 ETF가 또 상장과 동시에 또 하락에 대한 변동성으로 7월달 밀렸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200만 원 이상이시지 않을까. 또는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서 200만 원 언저리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본전에서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본적인 요건은요, 시장에 대한 요건, 이미 7월 달에 신용 매수 물량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기존에 있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하이닉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SK하이닉스를 250만 원 보유했다, 아니면 280만 원 그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단 제가 제안해드리는 게 그냥 보유하시기보다 9월 달에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박스권 장세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1박 2일 정도만 보유하는 종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기다리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기다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자. 이 부분을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신다면 아마 제가 딱 말씀드린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놓고 기다린다. 8월달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8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넘었죠 이미. 근데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보고 계셨다면 아무런 수익 실현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존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어가 있죠. 종가 매매.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최고 한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요거 상승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종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8월달 박스권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회복 중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기다리실 게 아니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전략들 안에서 수익이 나는 전략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신다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알타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함께 하신 공간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종가 매매 전략으로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코스피가 박스권을 기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테오브제는 더 갔습니다. 거의 20% 넘게,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홀딩만 해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을 본전까지 오면은 매도해야지 이런 전략보다 여러분들이 전략의 전환을 어느 정도 취하시면서 종가 매매 전략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전략이 있으실 겁니다. 꼭 있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런 결실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게 종가 매매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홀딩하시는 거 말고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전략의 변화를 한번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8월 달에도 수익으로서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수익으로 마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제가 코스피 차트 말씀드렸었잖아요.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7월 달에 손해, 8월 달에 어느 정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략의 변화 이끌지 못한다면 9월 달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6월 달까지의 이 매수세가 그대로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이미 사실 7월 달에 물린 매수 물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9월 달에 상승 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안에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전략의 변화 그리고 전략의 아이디어 변화가 좀 꼭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제가 종가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히든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부를 켜질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종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8월 달에는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종가 매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있는 매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가 매매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월요일 날 10% 수익 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월요일 날 7% 근데 수요일 날 정도에 5%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관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럼 빠르게 이 5%를 회복을 해야지 무리하게 초단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수익금들을 더 까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관성이 있다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다시 한번 8%든 7%든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그 일관성을 찾는 전략에 대한 힌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종가 매매 전략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것은 좀 매매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이 일관성 있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나 아니면은 뭐 차트 일봉 차트나 여러 차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모호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주식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보실 때 뭐 박스권 차트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어디가 박스권 상단이고 하단이고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시간이 근본입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넥스트레이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장이 잘 가고 있을 때 오늘 차트 한번 보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늘 차트 보신다면 제일 잘 가고 있을 때가 프리마켓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리마켓 시장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려면 그 전날에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시는데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장 마감할 때 또는 애프터 마켓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종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장 마감할 때 하는 종가 매매 전략 그리고 애프터 마켓까지 끌고 갔었다가 매매하는 전략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급상승이 나와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예시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삼성전기입니다. 이날 사실은 삼성전기가 15% 급등을 해주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그 당일날 추격 매수해서 뭐 3%든 4%든 수익을 챙기고 나와 주실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도현 전문가랑 공략하실 때는 제가 전날에 잡아 드릴 겁니다. 전날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종가 매수하세요라고 알려드릴 거고 시장이 좋지 않다.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날은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매수를 해야 할 때 또는 정확하게 관망을 해야 할 때를 제가 종가 매매 전략을 그 특별한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완벽하게 종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도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사춘기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진단부터 이런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종가 매매 기법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8월 4일 공략한 히든 종목이죠. 이 알지노믹스는요, 종가 매수 이후 최대 2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2주간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다양하게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엔트로픽의 공격적인 매출 전망과 미국 정부의 중국산 메모리 견제 움직임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라 지난달 29일 저점보다 20% 넘게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매출 급증이 AI 투자 피크아웃이나 반도체 실적 정점롱을 날려버리는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AI 추론 시장이 커질수록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등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입니다. 그럼 반도체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HPSP 5.57% 강세, 42,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엔트로픽의 공격적인 매출 전망과 미 정부의 규제 호재 속에 간밤의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전문가님과 반도체 대표 수혜주죠, HPSP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HPSP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HPSP가 파운드리와 낸드 공정 투자 수의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기 이슈에 그칠지 아니면 메모리 중심의 구조적 상승 전환으로 바뀌게 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좋기도 하기 때문에 소부장단 실적이 또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 장에 좀 잘 버텨줬었던 반도체 종목이 몇 종목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HPSP가 오늘 또 빨간불을 또 켜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뭐 내일 장에 혹시나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하실 분들은 HPSP도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제 HPSP, 반도체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열 처리 장비입니다. 열을 좀 식혀주는.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 열에 대해서 잘 조절해주는 이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 실적이 수익성이 좀 제일 좋습니다. HPSP는 매분기 사실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을 또 기록해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와 같은 IDM 기업도 있는데 그것을 제외를 하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수익성 지표가 최상위권입니다. 50% 넘어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HPSP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NH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줬는데 이건 좀 러프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 수익성이 괜찮은데 매출에 대한 사이즈는 아직은 좀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제자리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HBSP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은 뭐 7만 원대 뭐 잡았었지만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7만 1,000원대가 이제 요 자리입니다.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4만 2,000원대. 기존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괜찮고 그리고 6월 달까지 이 해당한 종목이 최고 8만 원대까지 기록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가는 한 6만 원, 5만 원대 정도. 근데 여기서 본다면 7만 원 주가 그리고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50%를 기록해준다. 현금성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HBSP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AI 업황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가 4만 원대, 5만 원대 주가는 지금 자리에 있어서도 가치주의 과정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는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가입니다. 7만 1,000원대 주가가 요 주가고요. 지금 이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실 주가는 사실 이제 7만 1,000원대 주가는요. 증권사의 주가는 단기적인 급등입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사실은 단종목 레버리지 뭐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돌파해 줬을 때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손실이실 텐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요 해당하는 종목들을 그냥 급등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6월 달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상승이 좀 있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HBSP를 보신다면 충분히 7만 그리고 7만 원대 그 이상의 주가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다 생각이 좀 되고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옵니다. 기존에 있었던 HBSP가 이제 2025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5만 원까지는 평균적으로 유지를 잘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HBSP를 좀 관심을 두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실 게 이번 주는 좀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뭐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엔캐리 트레이딩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마무리 또는 지금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 단계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장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실적주라고 해서 내일장에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고 공략을 하자라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 같고요. 전략에 대한 대안 같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익성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월 달이 2주 정도 남은 상태에 있어서 플랜을 잡고 HBSP 실적주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플랜을 잡고 이 부분에 맞춰서 혼자 공략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플랜에 맞춰서 따라오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마주 관련주 HBSP 매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물론이고 또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좀 보시고요. 천천히 공략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요.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도현 전문가님이 뽑아온 개별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미세 혈관 질환 항체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이죠.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입니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가 오늘 주식 예탁 증서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대표 파이프라인 MK8748은 미국 빅파마 머크가 아이바이오 인수를 통해 확보한 안과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에 대한 공모주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요. 또 오늘도 장 초반엔 공모가를 밑돌았지만 끝내 49.92% 상승에 성공하며 17,9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제니아 테라퓨틱스가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성과와 또 후속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뭐 러프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게 이제 오늘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상한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300%이긴 한데, 이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신다면 큰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보신다면 이게 사실 5분봉 차트거든요. 여기 10% 급등 보여줬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10% 급등 보여줬었고, 거의 이제 10분, 20분 새 만에 거의 한 40%가 급등량이 좀 심했었던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인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IPO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정도의 IPO 관련해서 또 공모주를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가 일단 뭐 장 막판에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지만 대부분은 최근 들어서 IPO 진행하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최하단이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최하단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수요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처음 본 수치거든요. 50대 1. 기관 수요 예측 50대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청약 경쟁률도 3대 1을 기록을 합니다. 뭐 일단은 대입 수능 경쟁률에 있어서도 3대 1, 저는 이런 경쟁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 경쟁률이 3.09대 1을 기록했다는, 그래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이제 망막질환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요게 이제 2022년도에 영국 아이바이오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좋아요. 뭐 좋긴 하겠지만은 시장의 주가 평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 이제 49%까지 급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 지금 이제 눈독을 들이시고 계시는 분들이 꼭 계실 겁니다. 내일 땅도 시장이 또 좋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충동적으로 혹시나 이런 주가 흐름에 있어서 단타로서 매수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대안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렇게 무리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확실한 종목들 안에서, 그리고 종가 매매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종가 매매는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린다면, 장 막판에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파생 종목들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콜옵션, 뭐 SK하이닉스 콜옵션, 또는 뭐 LX 일렉트릭, 뭐 풋옵션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포지션들이 파생이죠. 제가 파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파생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이 이런 종목들이 파생 포지션이 있을까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콜옵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매수 안 합니다. 그들도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확실한 중대형주 위주로 파생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맞춰서 일단은 중대형주 위주로 안전한 종목들 안에서 공략을 하시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중대형주로 공략하시게 된다면 뭐 이런 종목들이 유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동적인 매수 충동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제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는 그냥 막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시고, 관망할 때는 확실하게 또 관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다 상세한 전략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종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입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급등락이 심했던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요,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무리한 종목에 대한 공략보다도요, 이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대형주 위주의 확실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만의 투자 방법이죠. 이 종가 매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요. 제가 앞서서 그림을 좀 봤는데 뭐 주가가 가장 낮을 때 매수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간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관이 매수하는 시간대 또는 기관이 매도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6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점에서 매수를 해도 더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6월 달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추격 매수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꺾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우리가 장중에 주식 시장이 이제 9시부터 열리죠. 뭐 일단 넥스트레이드 제외하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9시부터 열릴 때 가장 주가가 빨리 올라갑니다. 주식시장 시작할 때 가장 주가는 많이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고, 그런 시간대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잡아드릴 게 뭐냐면 창 막판 시간대, 주가가 근본적으로 내려앉는 시간대, 기관이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시간대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매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마감 때 매수하거나 또는 맞춰서 애프터마켓에서 매수하거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망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제가 2주 동안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완벽하게 종가 매매 전략에 있어서 좀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딱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8월 중순이기 때문에 2주 안에, 그리고 8월 말까지 또는 9월 초까지 완벽하게 종가 매매 전략에 맞춰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나 초단타를 하시게 된다면 한 번 운이 좋게 수익을 날 수 있어도, 또는 올해와 같이 폭등장 속에서 한 번 이 사이클에 있어서 수익을 날 수 있어도 7월 달 들어서 다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초단타 하지 마시고, 또는 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저가에서 매수해서 고가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운이 좋게 수익이 나는 것은 결국에는 한번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알테오젠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도현 전문가랑 공략하실 때는 종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제 직장에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차트를 매일 보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딱 이 15시 정도, 오후 3시 정도의 시간대에 집중하셔가지고 이도현 전문가가 말을 할 겁니다. 그 시간대에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집중하셔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는 물론 수익 실현 타이밍이겠죠. 그 시간대는 보통 9시 한 5분 정도, 또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급상승을 보여줄 때, 그때는 당연하게도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한 하루 정도 주식시장 안에서 한 30분 내지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주식 투자 거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일상을 챙기시면 되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요거를 또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알테오젠의 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때, 아니면은 떠오르는 종목들, 초단타 공략하실 때 요런 타이밍 많이 보실 겁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는 1월 타이밍일 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수익이 날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게 알테오젠 분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채 2%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2%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 능력이 있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매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판단력을 길러드릴 겁니다. 종목을 매수할 후보군 딱 정해져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파생 포지션 있는 종목들 딱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만 종가 매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미 알려져 있는 정해져 있는 시장이 선택받은 60개 종목 안에서 판단력을 길러드릴 겁니다. 종가 매매를 통해서 그 해당한 종목들 안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사실 60개 종목 안에서도 사실은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릴 거고, 중요한 것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26년도에 또 2025년도에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쭉쭉쭉 올라가고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 정도면 나 몇 억 벌었으니까, 난 10억 벌었으니까 해서 나는 이제 주식 투자 고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급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고 변동성 장세로 접어들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회복 중인 박스권 단계입니다. 그런 장에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기거든요. 이날 사실은 당일날 거의 10%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 더 됐죠? 10% 이상 더 됐죠? 근데 그 전날에 야간 선물은 또 상한가에 있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8%까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간 선물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 어찌 보면 당연하죠. 코스피가 야간 선물이 8% 급등한다? 바로 그 다음날 우량주, 중대형주 종목들은 바로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종가로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다른 우량주 종목들 60개 종목 안에서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공짜로 사실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근데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삼성전기 여기서 수익 매수해야 되나?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상황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가 매매 전략 또는 규칙성 있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아무리 시장이 박스권 장세라고 할지라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거든요. 거의 이제 오늘 차트랑 좀 흡사해서 제가 좀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장 초반에 사실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8% 급등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만약에 매수했다면, 오전에 매수했다면 바로 손실이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서는 제가 관망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같이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관망의 의견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의 의견, 그리고 끝까지 이제 종가 매매 전략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망의 의견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겁니다.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종가로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 정확히 종가 매매를 해야 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수를 해야 하는 타이밍, 제가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 종가 매매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차트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미증시 상황, 우리나라 국내 증시 선물지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 원칙에 맞춰서 종가 매매를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이런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이도현 전문가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7월달 프로, 그리고 6월달 상승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전혀 불가능해졌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월 한 달간 하이닉스가 30% 가까이, 30% 넘게 또 올라줬었고, 굳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번 시장은 바로바로 수익을 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7월 달에 한 달만 보유하더라도 40%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바뀌시느냐? 보유 기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줄이셔야 돼요. 8월 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보유해도 2박 3일.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1박 2일을 지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 기법에 의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달 8월 달에 종가 매매 기법을 완성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도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종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알테오젠을 비롯해 다양하게 수익 쌓아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매매 전략 함께 세워주실 전망입니다. 그럼 이도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관심 가져야 할 히든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이 유가 급등과 함께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모멘텀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네. 있고 금융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는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원자재 가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의 압박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높은 원자재 관련한 그리고 S-오일을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당연하죠. 사실 매출이 또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이란 전쟁,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기술주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고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원자재 관련한 섹터들을 좀 먼저 보자. 그래서 제일 일단은 히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S-오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적인 투자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뭐 아무런 뭐 다른 종목들 뭐 일단은 뭐 백화점 관련 종목이나 소비재 관련 종목도 있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압박이 심해진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계속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가는 다시 한번 통통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S-오일을 쭉 꼽아봤고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고가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짧게나마 17만 원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손절가는 14만 원대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잡아드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간 전략인데요. 이 부분 내일장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S-오일입니다.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보다 자세한 전략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